노후에 불행해지는 사람을 저는 참 오래 보았습니다. 병든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자식과 멀어진 사람,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 처음에는 모두 불행해진 이유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무서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노후에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 대부분은 젊은 날부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실했습니다. 참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고 남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며 자기 인생을 뒤로 밀었습니다. 그런데 왜 노년이 되어서 이렇게 외롭고 허전해졌을까요? 왜 열심히 살았는데도 마지막에는 마음 둘 곳이 없어졌을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너무 오래 뒤로 미룬 것입니다. 가족과 보내야 할 시간,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사람,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 속마음을 나눌 친구,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질문까지. 저는 김영석입니다. 100여섯 해를 살아오며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늦기 전에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경고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마지막에 가면 왜 어떤 사람은 노년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늦게라도 행복해지는지 분명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가족보다 돈을 먼저 세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오래 보았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가 밤늦게 돌아오고 아이가 잠든 뒤에야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버지,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던 어머니. 그분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벌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자식만 잘 되면 나는 괜찮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은 참을 수 있다.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많은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쟁 뒤에 가난을 지나왔고 좁은 방에서 시작했고 자식만큼은 나보다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것도 참았습니다. 가족과 밥 한 끼 편히 먹는 시간보다 일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는 시간보다 돈을 버는 시간을 먼저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그때부터 아주 조용한 일이 일어납니다. 집은 있습니다. 자식도 장성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자식은 공손하게 말합니다. 부모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어린 시절의 따뜻한 정은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함께 웃었던 기억이 적고 함께 울었던 시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돈은 보냈지만 마음은 보내지 못했다는 것을, 생활은 책임졌지만 추억은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김영석입니다. 100여섯 해를 살아오며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어릴 때 나를 기다리던 저녁, 배우자가 말없이 곁을 지켜주던 밤, 부모가 내 얼굴 한번 보려고 문밖 소리에 귀 기울이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는 말은 가족에게 돈만 남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의 마음속에 내가 머물 자리를 남긴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불행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사랑한다고 믿으면서 정작 함께 있어야 할 시간을 너무 오래 뒤로 미룬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보다 성공과 체면을 먼저 선택한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이것이 잘못인지 잘 모릅니다. 오히려 아주 당연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먼저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사랑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한국 사람에게 체면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집안의 기대, 부모의 눈빛, 주변의 평가, 직장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어깨 위에 조용히 올라앉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누군가를 붙잡고 싶어도 입으로는 말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성공하고 나서 만나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뒤에 사랑하자. 그렇게 말하며 사람은 가장 따뜻한 마음을 뒤로 미룹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니 성공은 사람을 바쁘게 만들지만 사랑은 사람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바쁜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면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남들이 인정해주면 내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박수 소리는 오래 남지 않습니다. 직책도 물러나고 이름도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얼굴이 떠오릅니다. 젊은 날 내가 붙잡지 못한 사람, 너무 쉽게 보낸 사람,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못했던 사람. 그때 사람은 조용히 묻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긴 것인가? 아니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도 이긴 줄 알고 산 것인가? 사랑을 놓친 사람의 후회는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남에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식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밤에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때 조금만 솔직했더라면, 그때 한 번만 더 붙잡았더라면, 그때 체면보다 마음을 먼저 보았더라면 사람은 밥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나눌 사람 없이도 오래 살기는 어렵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저는 김영석입니다. 106회를 살아오며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한 일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서 조용히 늙어갑니다. 두 번째 불행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었는데 또 성공과 체면을 먼저 세우느라 그 사랑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가족도 사랑도 뒤로 미룬 사람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몸마저 가장 늦게 돌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기 몸을 너무 오래 뒤로 미룬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가족을 뒤로 미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뒤로 미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보면 사람이 가장 자주 뒤로 미루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기 몸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참 잘 속아줍니다. 잠을 조금 못 자도 다음날 일어납니다. 밥을 대충 먹어도 하루는 지나갑니다. 속이 쓰려도 참고 무릎이 아파도 참고 숨이 차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깁니다. 한국의 중년은 특히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회사 일을 위해 참고 자식 걱정 때문에 참고 노후 준비 때문에 또 참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도 미룹니다. 쉬어야 할 때도 미룹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듣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괜찮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나중에 시간 남은 돌보면 된다. 그런데 몸은 참 이상합니다. 젊을 때는 조용히 참아주지만 노년이 되면 한꺼번에 대답합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피로, 아픔, 잠 부족, 마음의 긴장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깨닫습니다. 몸은 내가 함부로 부려도 되는 종이 아니었다는 것을. 돈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줄어듭니다. 좋은 음식이 앞에 있어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손주가 곁에 와도 마음껏 안아주고 오래 걸어줄 힘이 없습니다. 그때 사람은 조용히 후회합니다. 그때 조금만 덜 무리했더라면, 그때 잠을 좀 더 잤더라면, 그때 내 몸을 남의 몸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김영석입니다. 106회를 살아오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오래 살기 위한 욕심이 아닙니다. 인간답게 늙기 위한 가장 낮고도 단단한 기초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쉽게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관계도 좁아집니다.
결국 건강은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의 자유, 품위, 기쁨과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돈을 모으면서 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돈으로 젊은 날에 몸을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세 번째, 불행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오래전부터 보내던 작은 경고를 너무 오랫동안 못 들은 척한 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몸은 눈에 보입니다. 아프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늦게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을 만들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보다 더 조용하지만 노년에는 더 깊게 아픕니다. 몸이 아픈 것은 병원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도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외로운 것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립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장에 가면 만나는 사람이 있고 모임에 가면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명절이 되면 친척도 만납니다.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과 내 속마음을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한국 사람은 속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무너져도 다들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 고 넘깁니다. 자식에게는 걱정 끼치기 싫고 배우자에게는 약한 모습 보이기 싫고 친구에게는 체면이 상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웃으며 지내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곳의 말은 계속 쌓여갑니다. 젊을 때는 역할이 외로움을 가려줍니다. 직책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러나 은퇴하고 나면 이상하게 조용해집니다. 예전에는 자주 만나던 사람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명함으로 이어진 관계는 명함이 사라지면 함께 흐려집니다. 그때 남는 것은 오래전부터 마음으로 쌓아둔 사람뿐입니다. 내 잘난 모습만 본 사람이 아니라 내 약한 모습도 알고 있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내 얼굴빛을 살피는 사람, 내가 괜찮다고 말해도 정말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노년에는 돈보다 귀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김형석입니다. 106해를 살아오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 때문에만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내 진심을 놓을 곳이 없을 때 그때 가장 깊이 외로워집니다. 네 번째 불행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친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진심을 말하지 않았고 약한 마음을 나눌 관계를 만들지 못한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가족, 사랑, 몸, 사람까지 뒤로 미룬 사람이 끝내 놓쳐버리는 가장 깊은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은 사람의 노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쓸쓸합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끝까지 묻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불행입니다. 앞에서 가족을 말했습니다. 사랑을 말했습니다. 몸을 말했습니다. 속마음을 나눌 사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근본에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젊을 때는 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아침에 나갈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로 살고 남편으로 살고 아내로 살고 직장인으로 살고 가장으로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나 자신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역할이 하나씩 내려놓아집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자식은 자기 삶으로 떠나고 집안일도 예전처럼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빈자리가 생깁니다. 나는 이제 무엇인가? 나를 부르던 이름들이 사라지고 나면 나는 누군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 한가운데가 이렇게 허전한가?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 성실했습니다. 남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고 가족을 위해 참았고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마음에게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키고 싶은 삶의 품위는 무엇인가? 내가 마지막까지 잃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한국의 많은 어른들은 자기 마음을 뒤로 미루는 데 익숙합니다. 내가 참으면 된다. 자식만 잘 되면 된다.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노년에 자기 자신을 만나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저는 김형석입니다. 100여 세를 살아오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남이 붙여준 이름만으로는 끝까지 살 수 없습니다. 직책도 지나가고 재산도 남의 손으로 넘어가고 칭찬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조용히 자기 마음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입니다. 5번째 불행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할 일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늙어서 쓸모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남의 기대에 맞추어 살다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끝내 묻지 못한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모입니다. 가족, 사랑, 건강, 진실한 관계, 삶의 의미. 전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뿌리는 하나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너무 오래 뒤로 미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노후에 불행해지는 사람은 서로 다른 이유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대부분 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너무 오래 뒤로 미룬 것입니다. 첫 번째, 가족보다 돈을 먼저 세운 사람입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너무 적었습니다. 돈은 남겼지만 마음속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보다 성공과 체면을 먼저 선택한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노년이 되면 놓쳐버린 마음 하나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세 번째, 자기 몸을 너무 오래 뒤로 미룬 사람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를 무시하다가 노년에 자유와 품위를 함께 잃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네 번째,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을 만들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은 많았지만 진심을 내려놓을 한 사람이 없을 때 노년의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다섯 번째,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끝까지 묻지 않은 사람입니다. 평생 역할을 다하며 살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에게는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김형석입니다. 106해를 살아오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불행은 꼭 큰 잘못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성실하게, 너무 착하게, 너무 오래 참으며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룬 데서 옵니다. 그러나 아직 오늘이 남아있다면 완전히 늦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오래 미뤄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내 몸에게 하루만이라도 쉬어가자고 말하는 것, 조용히 앉아 내가 진짜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남은 인생의 얼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미루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짧게 남겨보십시오. 오늘부터 미루지 말자, 가족이 먼저. 그 한마디가 같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구독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나이 들어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이 영상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때로 돈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깨닫게 해주는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노후에 불행해지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을 계속 뒤로 미룬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후에 다시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깨닫고 오늘부터 미루지 않는 사람입니다.